다음 순서는 그 UFO 오스트로넛 그 심철규 대표님 발표 순서인데요.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그 이름만큼 되게 대단하신 여러 가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들 관련돼 가지고요. 특히 이제 드론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원래는 이제 군에서 전방이죠. 최전방 쪽에 여러 가지 그 모니터링 이런 쪽도 하시다가 아, MBA 과정을 받으시고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얻으셔가지고 비즈니스를 창업을 하셨어요. 몇 년 전에 창업을 하셔가지고 2018년도에 이제 법인을 만드셔가지고 지금 드론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일들 하셨는데 특히 그 세계 최대 스마트팜 구축한 그 호주의 밀두라 개발청하고 해서 스마트팜에 대한 어떤 그 시스템들을 이제 구축하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셨고요. 월드컵 경기장 그리고 아시아나 CC라든지 이런 그 골프장에 대한 서비스 드론 서비스를 갖다가 이제 구축하고 모니터링하고 뭐 해드리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전에 제가 봤을 때는 이쪽 송정관로 모니터링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 SOC 유지관리 쪽에 특화돼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직접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심 대표님한테 제가 이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예,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리를 좀 안녕하십니까. 키우셨으면, 예, 네, 잘 들으십니까? 소리를 조금만 더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잘 들으십니까? 네, 네, 들리는데 네, 뭐 들리는 시간 말씀, 없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일단 그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현재는 그 지형에 대한 그 3D 구성을 통해서 거기서 얻는 인사이트를 좀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영상은 지난번에 오송 동평에서 그 비가 와가지고 비 온 바로 다음 날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미호촌에서 이제 물이 범람을 해가지고 들어온 사례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 부분으로 해서 물이 범람을 했습니다. 이 높이가 약간 6.2m 정도 되고요. 요 정도 높이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이 높이보다 더 많이 물이 여기를 넘치게 되면서 이 안을 타고 들어왔고 동시에 좌측으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좌측과 우측으로 물이 이제 범람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물이 거꾸로 돌아서 옆으로 간 다음에 지금 보시는 공평 지하차도 들어가는 세종에서 이동하는 입구인데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마대로 쌓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처음에 그 흙으로 쌓아 놓아서 무너지게 된 곳이고 여기를 통해서 물이 들어갔습니다. 이 물이 어떻게 들어가냐 수위 예측을 좀 계략적으로 해보면 물이 이제 요 정도까지 찼을 때 요 물이 이제 들어가게 된 케이스가 되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궁평 지하철도 주변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쪽 수위도 여기를 범람을 하게 되는 케이스가 된 거죠. 여기 범람하게 되면서 그리고 물이 이제 이 정도 부분까지 좌측에 보시게 되면 흙이 있는데요. 물이 이제 요런 부분들까지 충분히 물이 올라온 케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상태를 가지고 예측, 이 지역에 대한 취약점을 예측하거나 이런 진행이 가능하고요. 또 측량, 경사도 이런 부분들도 분석이 가능해서 여러 가지 툴을 활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본 화면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회사는 그 UFOS이고요. 그냥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상상을 해왔습니다. 그 상상을 인사이트를 얻어가지고
어떤 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을 찾는 데 집중해 왔고, DX 2.5라고 말씀드린 거는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는 아직은 온전히 운영하기에는 시스템적으로나 운영자나 수요자가 다 무겁다라고 생각해서 좀 더 가볍고 직관적이고 실질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구축을 하고 이 데이터를 적용한 사례에 대해서 나누고자 했습니다. 아까 소개는 말씀드린 대로 노지 스마트팜 프로젝트나 그다음에 KLPGA 여자 골프 대회에 대한 공간 정보 데이터. 그래서 SBS 방송에 보시게 되면 선수들이 공이 친 데이터가 골프장을 3D로 만든 실질적 그 지역 위에서 공의 위치가 정확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방부에 있으면서 빅데이터를 하다가 중간에 창업을 해가지고 현재 5년차 창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관련 연구에 대해서 참여를 했었고요. 보시는 내용은 저희 회사에 연행이 되겠습니다. 대전 월드컵 경기장 같은 경우는 잔디하고 그다음에 그 월드컵 경기장 지붕에 있는 그 취약점, 시설 안전 관리 부분에 대해서 하나 구민으로 가지고 계획을 갖고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는 그 골프장 32개 대회, 올해 대회가 열리는 32개 골프장을 모두 디지털 트윈으로 구축을 하고 여기 위에 콘텐츠가 올라갈 수 있도록 진행하고 현재 3분의 2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수목원 정관리원과 통해서 세종에 있는 국립초등 수목원 내에 GX 센터, 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외에 있는 또 다른 그린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만들어서 GX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여기서 드론을 활용해서 데이터, 재난안전, 생활안전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탄소 중립 관련해서 일정한 도시에 대해서 정원에 대한 그 정량적인 수치와 이런 탄소 포집에 대한 정량적인 수치를 수무국과 같이 공동 특허해서 개발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감형 데이터를 구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골프장을 대상으로 했었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그림은 구글 어스에서 나와 있는 지도고요. 좌측에 있는 드론은 저희가 드론을 통해서 실제 지역을 센치급으로 만든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 외에서 잔디의 상태도 파악이 가능하고 장비의 운영에 대한 부분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경영에 필요한 데이터를 더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비들이 그 구축된 2D와 3D 맵 위에서 디지털 맵 위에서 어떻게 기동을 하고 어느 지역에서 좀 더 많이 작업을 했는지 위치 정보를 표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 같은 경우는 현 보시는 바와 같이 녹색선을 따라가지고 기동을 했고 빨간색이 히트맵, 즉 오랫동안 머물면서 스테이하면서 작업을 한 지역이 되겠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얘들이 그냥 장비가 270대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막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잔디의 생육 상태가 안 좋은 곳을 대상으로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 데이터가 서로 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장비 따로, 코스 관리 따로, 인력 관리 따로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실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들이 이동 거리하고 이동 시간, 고도, 카트에 이동하면서 어디서 병력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광범위한 지역에 대해 2km, 2km인데요. 광범위한 지역에 대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서로 융합시켜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 그 잔디 생육을 그 빛의 반사체를 통해 가지고 비가시권의 데이터를 얻어서 주파수 파악을 하는데요. 이것과 장비의 운용 데이터를 서로 융합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잔디의 디봇의 개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마 골프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 빨간색, 주황색 점들이 디봇인데 지금 2222개 한 개월에 요거를 그 딥러닝과 학습을 시켜가지고 저희가 신뢰도 85%로 해서 추출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의 상태를 수분 상태 스트레스 지수를 우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5단계로 나눠가지고 잔디의 그 생육 상태, 수분 스트레스 지수를 뽑아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장비의 기동 상태를 같이 데이터를 얻어서 파악을 해보니 그리고 그 환경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어 있고 경사도가 어떻게 되어 있으면 전체적으로 고도가 어떤지 이런 요소들을 파악을 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이미지 500장을 가지고 촬영 시간 40분에 만들어 놓은 3D 모델링을 한 결과값입니다.
그래서 시설 관리를 하거나 어떤 생육 관리, 어떤 대상에 대해서 면밀히 알아보고자 하는데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원하는 뷰에서 바라볼 수가 있고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라이다라든가 스펙트럼, 고정밀 RGB 센서를 통해 가지고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어진 데이터들은 실제 그 물리적 그 엔진, 물리 엔진과 정확한 위치 기반을 통해 가지고 디지털 트윈 환경 내에서도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상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영상이 그 SBS 골프에 보시게 되면 이 골프장 전체를 저희가 고정밀 한 픽셀당 약 3cm급으로 정밀하게 데이터를 모았고요. 이 구축된 그 3D 지형 위에 선수가 친 볼의 그 위치 정보를 기입을 해서 전반적인 콘텐츠로 재생산해낸 것이 되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는 영상은 서울에 있는 그 역사인데요. 이런 지하철이나 전철역에 대해서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대해서 드론을 통해서 수백 장의 사진을 얻어내고 정합을 해서 이와 같이 골프의 그 홈까지 정밀하게 찾아내는 수준까지 측정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랙이라든가 혹은 고수해야 될 곳, 취약 지역들을 음,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분석을 하다가 전문가에 의해서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철도의 모습, 철도 레일의 상태들도 정확하게 파악해 볼 수 있는 데이터를 내고 한 번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과 장소, 위치를 볼 수 있다는 게 이 자료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반을 통해서 위치 기반, 즉, 스무고대 저희가 드론을 날리고 있는데 드론의 기울기라든가 자세, 비행 속도, 방향들을 정확히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런 그 장비들의 위치를 같이 즉 3D로 만들어 놓은 그 기초 디지털 지도 위에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장비들을 실제 가동하게 하면 관제가 가능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콘텐츠적인 요소인데요. 예를 들어서 레이싱 경기 중에 사고가 났던 사례 같은 경우도 이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위치 정보와 이것을 촬영하는 카메라의 정보, 그 현장에 대한 정확한 그 매핑을 통해 가지고 사고의 모습을 다시 제 현장 목설계 해가지고 원인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가 앞으로 많아지게 될 텐데요. 이러한 사고 발생 시에 이거에 책임 소재 여부하고 원인 분석에 대해 분석할 때 우측에 있는 보시는 바와 같이 시뮬레이션 하시고 데이터들을 얻어서 한 장소에서 데이터 융합을 통해 가지고 물리인지 적용을 한 다음에 이걸 그래픽화 작업시키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혹은 이 선수가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드가 선수를 살리는데요. 사실 이 가드가 없었다고 하면 이 선수는 가드레일에 얼굴 윗부분이 그대로 부딪히거나 이제 잃게 되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이 가드는 필수적인 요소로 레이싱 경기에 포뮬라 1에 무조건 장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이런 데이터들 그 위치 정보들을 얻어가지고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때는 전, 전 홀에 대해서 전 홀에 대한 정보를 얻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기본에 대한 정보라든가 생육에 대한 스트레스 정보를 등급화시키고 여기서 얻어진 코스를 5등급으로 나눈 다음에 관리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제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데이터를 실시간 데이터 정보를 받아서 입력하게 되면 이 장비가 실질적으로 움직인 게 10시간 중에서 작업은 60%만 하고 나머지는 이동 시간을 소요를 했다든지 혹은 작업은 거의 없고 이동 시간에만 주로 매칭이 돼 있다든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가동률은 작업 전체에 대해 62.8%입니다. 그러면 이 장비 한 대면 괜찮은데 장비가 270대 거의 300대 가까이 있는 장비들이 가동률이 실제 작업률 60%면은 나머지 40% 정도 되는 비작업률 혹은 손실률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강을 하거나 경영자 입장에서는
프로세스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생산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장비들에 대한 실제 위치 정보를 통해 가지고 디지털 트윈 안에서 어떻게 효율화시키는 부분이 되는지를 항목별로 분석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그 골프장에 예를 들면 잔디 생육 같은 경우는 그 향분수부터 밀도, 그다음에 빛이 얼마나 비치고 있는지 일사량, 경사도, 유효도도 다 분석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벙커의 모래 불용량도 분석을 해가지고 서비스했고요. 향후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그 공간, 세종시면 세종시, 대전이면 대전시 전체에 대해서 이런 디지털 정보를 얻고 이거를 무겁게 그냥 트윈해서 돌리지 말고 2.5 버전, 즉 다른 데이터가 들어올 만한 공간을 룸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디지털로 얻어진 데이터가 유동성 있는 데이터들하고 비즈니스적으로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모델이 나오는데 지금은 무조건 디지털 팀이 이제 3.0에 그대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데이터가 들어와서 함께할 여지가 없는 거죠. 이같이 비용을 절감시키는 모델들도 4.8억, 10.3%를 줄였는데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여기에 다른 데이터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서 두 개를 융합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벌써 얻어낼 거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그 국립세종 수목원은 이렇게 2D에서 3D로 좀 작업을 하고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건물에 대해서 디지털 트윈화된 건물에 대해서 관제 기능을 통해 가지고 분석하고 촬영하고 하는 모습들에 대한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UAM을 하거나 나중에 그 진행을 하더라도 미리 경로를 정확한 위치 기반의 그 맵을 구축하고 그 위에서 이루어져야 안전한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례는 하나금융그룹의 그 청라에 있는 본사인데요. 좌측이 데이터 센터고요. 많은 열이 방출이 되기 때문에 태양광, 그다음 팬, 크랙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우측에 있는 건물은 커튼홀 방식이라 그 쿠킹, 즉 유리를 통해서 물이 많이 새긴다.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내고 찾아내는 과정들을 진행해 줍니다. 지금 보면 크랙을 이제 누출해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측부분에 보시면 위에 시설과 조명과 물의 상태, 어디에 물이 고여 있는지 이런 부분을 스펙트럼 통해서 집어넣어내고 물이 지속적으로 새는 부분들 여기 줄 타고 해야 되는데요. 중대재해법적으로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드론을 통해서 위치를 추적하고 이렇게 어디가 취약한지 알아보고 거기만 추적하고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여기는 이제 공사를 짓고 있는 현장인데요. 옥천에 있는 공구장이 되겠습니다. 일례에 드시고 80% 진행이 됐을 때 운전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데이터와 시간을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얻어진 데이터들은 그냥 일반 RG뿐만 아니라 그 식물에 대한 정보, 생육 정보까지 동시에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어떻게 장비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식물 관리, 산소 중립이 어떻게 기여하는지까지도 같이 파악을 되고요. 우측에 보시는 수공 같은 경우는 대형 유리 온실이 있습니다. 이런 대형 유리 온실에 대해서 외부와 내부에서 어떻게 안전 관리하는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끔하게 보면 이게 하우스, 딸기 보존 하우스인데요. 이 안에 레일 로봇, 이런 레일 로봇을 구축을 해가지고 식물에 대한 정보뿐만이 아니라 시설에 대한 정보를 실제 얻을 수 있게 하동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사실 이 레일 로봇들은 그 터널이라든가 주요 대형 건물 안에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향후에도 터널 같은 경우는 특별히 많이 구축이 될 거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설 관리 부분은 사람이 갖지 않는 부분은 자축해 보신 특수 드론 통해가지고 데이터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이제 탄소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산림에서는 라이다가 이 나무의 그 가운데 있는 1.2m 정도의 흉도와 높이와 두께를 측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특수 드론 통해 가지고 이렇게 라이다 비행을 통해 가지고
그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했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 나무의 두께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의 두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해서 0.09cm, 0.09m 이런 식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그 나무 현상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동굴이라든가 지하차도,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신호가 잡히는 취약한 곳은 이러한 드론을 통해 가지고 현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활용할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일단 그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 준비 드렸고요. 관련해서 지휘사항 있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희 대우에서도 드론 가지고 한 5, 6년 전부터 이제 뭐 내부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모델들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로 다양하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특히 저 필다이 같은 경우는 진짜 골프장에서 반드시 써야 될 솔루션이 아닌가 또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SOC 인프라들, 터널이나 그 아까 저 스마트팜 같은 데도 적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보이고요. 네, 그 터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드론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게 이제 GPS가 이제 그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예 그냥 그 라인 케이블에다 달아가지고 이렇게 쭉 하면 된다는 그 케이블 봇 이런 아이디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전통적인 그 유지보수에서 하는 방법하고 이것과는 상당히 저는 잘 모르니까 굉장히 획기적으로 보고 비용도 그렇고 지금 뭐 드론이라는 기술로 개인적인 그 통제나 운영 가능성도 그렇고 근데 어떠세요? 이게 기존에 있는 지금 메인테너스나 보수 그다음에 안전 점검 이런 쪽에 뭐 아까 그 실내에서도 하니까 뭐 디지털 트윈스라고 하는 그쪽 계통의 어떤 중간에 실제로 피지컬리 이제 하는 그 중간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세요, 백 팀장님? 일단은 저희 쪽은 이제 건설 분야에서는 보통 이제 측량이 일단 위주로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현장에서 그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현장 직원들이 거의 리얼타임으로다가 데이터 받아서 그날 공사한 것들을 갖다 물량을 계산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이제 도움을 받는데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GPS 기반의 모든 것들이 이제 측량 시스템들이 기반 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플랜트나 건축 쪽에서는 한계가 많이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SOC 분야가 어떻게든 보면 이제 뭐 지하 터널 구조물도 많았고 플랜트 구조물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제 잠깐 보셨지만은 이제 특수한 어떤 그 조명이 달리고 가드가 돼 있는 드론이 이제 그 지하를 돌아다니고 하는 것들이 일부 개발되고 있지만은 지금처럼 이렇게 활발하게 다양한 어떤 솔루션을 갖다가 제공해주는 회사는 제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외국 회사도 없나요, 외국에서도? 이 정도까지 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안 대표님 발표하신 거랑 지금 이제 심 대표님 발표하신 거랑 공통점이 뭐냐면요. 가운데 AI가 있어요. 이게 AI가 모든 것들을 솔루션의 어떤 기본적인 그 솔루션의 이제 코어를 갖다 제공해주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아까 뭐 디봇의 개수를 갖다가 카운팅한다는 것도 뭐 이렇게 간단한 것 같지만은 다 그렇죠. AI를 다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지 프로세싱을 다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최첨단 AI, 빅데이터 이런 기법들이 아까 뭐 이제 시설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진짜 막 이제 완전 다 이제 한 몸이 돼가지고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게 이제 확 느꼈어요. 아직 이제 건설 쪽은 그렇게까지는 아직 아니거든요. 아니라서
저희도 어떻게 하면 이제 AI 쪽을 어떻게 딥드라이빙해서 이제 접목을 시킬까라는 이제 고민이 좀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가장 고민했던 게 이제 그 건설 이제 토목적은 선형 고속도로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드론을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뭐 댐 현장이라든지. 근데 이제 플랜트나 주택 현장, 건축이나 주택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규제가 좀 많고,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간적인 것들이 많아서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지금 UFO 같은 경우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솔루션들이 되게, 이게 SOC 분야, 특히 유지관리 분야도 되게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들이 많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드론하고 로버트 뭐 드론부터라면 쓰지만 드론하고 로버트 기술하고 접합되는 건 어때요? 만약 아까 MRO 항공 MRO에서 보수 지금 거기서 사람들이 올라가서 하고다 그러는데 사실 뭐 이제 되면은 자동화 시킬 수 있으면은 드론에 마이크로 로봇 같은 거 해가지고 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그리고 지금 아까 항공기지만은 사실 드론, 그다음에 경비행기, 앞으로 UAM, 뭐 모든 하여간 공중에 떠다니는 것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 아까 항공기뿐 아니라 인공위성 있잖아요. 근데 마이크로 위성들부터 해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쪽으로 컨버지가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아주 그 대형, 초대형 스테이션 같은 거 있고 나머지는 원자력에서 저희가 핵융합 플러스 SM 그렇게 가듯이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뭐 지금 심 대표님은 가지고 뵙고 그랬지만 지금 비즈니스 모델은 기술적인 거 말고 비즈니스 모델에서 지금 이런 아까 SOC의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쪽에 할 때 그쪽에 비즈니스에서 버틀렉이 뭐예요? 비즈니스에서 그 네네. 기술적인 솔루션 부분에서 자본 문제인가요? 뭐 마케팅 문제인가요? 아, 아니, 규제 네, 문제? 아닙니다. 규제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해서도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 관련 기술들이 뭐 스위스 7위 공대에서 예를 들어서 하고 있는 그 좋은 기술들이 있는데 한국에는 유연한 대응, 새로운 어떤 기술에 대해서 좀 이렇게 대응이 이슈가 되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여기 저 하나 좀 공유 한번 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제 하시는 거. 이거 지금 이제 됐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드론이거든요. 요번에 저희가 그 시제품으로 만든 겁니다. 어제부로 해가지고 저희가 팬덤 방식의 드론 프로펠러하고 밑에하고 이제 3D 프린팅 해가지고 만들었고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는데요. 지금 이런 드론 같은 경우는 다들 뭐 쿼드포터나 이런 것만 하고 있지 이런 거는 이제 하나에서 자폭 드론이나 이런 거 외에는 아닙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걸 활용해서 저희가 응급 드론, 즉 심장 제세동기를 여기에 이제 같이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전달해주고 하부는 전달해주고 상부는 다시 복귀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이제 드론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것도 만들려면 수없이 많은 그 시행착오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에는 스타트업에서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밸런싱 로봇 같은 경우도 지상에서 이제 저희 다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로봇을 만들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제, 이게 스위스 같은 7위 군대 같은 경우는 그게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막 나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기술이 좀 약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화면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요러한 그 로봇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우측에 보이는 좌측에는 스팟인데
스팟은 인문학적으로 길가에서 밤에 만나면 전 무섭습니다. 막 소름이 나고 떨리거든요. 들길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라서 싫은데 우측에 보는 이런 바퀴 달린 로봇은 그 자체의 본연의 임무로서 우리가 인간 친화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필체로도 동일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속도도 빠르고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데 샘플링을 만들었지. 이 다음 나가려고 하니까 이게 그 다음 좀 늘었어요. 기술적으로 좀 많이 뭐 애들이나 이런 데도 많이 있고 대답도 있지만 사실 거기서 기업이 요구하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들어가야 될 기술을 커스터마이즈 해준 데는 거의 없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어떤 에어본 비이클 네. 그런 거에다가 지금 하시는 거는 사실 하드웨어적인 거 플러스 시스템이잖아요. 네. 이게. 그럼 시스템만 띄어서도 모든 에어본 비이클이나 오브젝트에 다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시거리 솔루션하고 저희가 지금 협업을 좀 좋은 게 시거리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MRO와 관련된 또 관제와 관련된 시스템하고 이런 현장에 있는 데이터를 융합을 잘 하면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좀 메인터넌스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디 그 국내 그런 대덕이나 이런데 로보틱스 업체들하고도 협력하세요? 대덕에 있는 로봇 특수 업체는 거의 대부분이 실내 배송이나 실내 방역, 그러니까 필드에서 뛰어다니는 로봇들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까지 한 건 다 세개 업체, 네개 업체가 다 실내용이었습니다. 글쎄, 그래서 근데 예, 예, 아마 에어본 로봇 같은 건 이제 뭐 나오기 시간 문제잖아요, 결국. 예. 그러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냥 또 막연하게 몰라서 무식해서 그냥 집에 갈 때 통신 위성 쪽 있잖아요. 위성 시스템이 지금 있는 굉장히 소형화되면서 시스템으로 네트워크 되는데 사실 거기서 표창 못하는 쪽을 에어본 이런 비클들이 결국 세틀라이트 역할을 하면서 그런 드론하고도 그런 쪽에 컨버지가 되면서 어느 정도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아직까지 제가 항공 지난번에 산업 우주 산업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존에 있는 이 방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쪽이랑 현재 이런 드론이라고 하는 중간 새로운 이런 기술이 들어가고 다른 AI나 여러 가지 함으로써 이 전체의 이 현재 생태계, 이 밸류 체인이나 여러 가지가 굉장히 이제 바뀔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분야는 이런 데서 우리나라 강점 있는 분야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우리 신 대표만 아까 우리 백 팀장이 했듯이 아직은 못 봤다는데 천재라서 그런가? 지금 뭐 말씀하신 그러면 대로 그 만약에 저는 사실 그 스타링크를 하나 신청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스타링크를 통해 가지고 여기 드론은 좀 그렇고 그냥 지상 로봇이니까 저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게 이 로봇인데요. 그렇게 이제 하면은 괜찮거든요. 근데 이거는 과연 안정화시키고 하기까지 어쨌든 뭐 수많은 피드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자신이 없습니다. 네. 네, 그 안경익입니다. 잠깐 들어왔고요. 들어왔어?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그 음. 다른 거 그 뭐 제가 할 게 아니라서 그 아까 우천식 박사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왜 UFO는 했는데 다른 데 못할까는요. 제가 이제까지 뭐 비슷한 걸 하다 보니까 그걸 발주를 내는 고객들의 마인드가 좀 바뀔 필요성이 있어요. 전 밖에서도 공공연하게 이런 얘기 하는데 뭘 하려고 하면은요. 했던 거 갖고 와. 적용한 데 갖고 와. 레퍼런스 갖고 와. 다 이거거든요. 아, 새로운 걸 뭘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외국에서 POC를 하고 한국에 들어오는 게 훨씬 쉽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디지털 전환 쪽으로 와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들이 그런 거예요. 디지털 트윈 얘기하는데, 그거 어디서 적용해? 아무 데도 적용된 데가 없는데 우리가 왜 해? 이런 관점이 되게 많은데요. 최근에 제가 세종식물원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들은 도전 정신이 있고요. 재밌어요, 재밌어. 뭔가 되게 욕심도 있으시고, 그래서 뭔가를 하려는 분들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여기는
작지만 뭔가 새로운 기술을 해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환경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전환 뭐 저희들 대책 포럼에서 고영주 리스트 원장이 이제 두 차례 발표하셨지만 대단히 실증 단지를 여기는 충청도 이쪽은 뭐 벌판이나 마찬가지고 기존에 피지컬한 장애인이 별로 없잖아요. 그냥 규제 같은 것도 이제 풀 수 있고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상당한 문제가 글로벌리 다른 데서는 새로 조성하는 문제가 있지만 여기는 전환시키는 거니까 아무래도 좀 더 쉬울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많이 좀 풀어지지 않을까. 예. 지금 뭐 심 대표님도 여기서 퓨처 모빌리티 그 단지 피지컬 스페이스 플러스 규제 공간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안 대표님 하시는 것도 가져와봐. 그러니까 그건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건데 그 비어 있는 이쪽을 갖다가 메워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국책 사업으로서 이제 새롭게 하나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빨리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저 백팀장님은 이쪽에 대덕 그 전환 사업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많이 어떻게 관심 팔로 하세요? 제가 지금 느낀 게요. 제가 저 서울 종로 출신인데요. 세운상가가 제 놀이터였고요. 그 당시 이제 세운상가 그러면은 못 만드는 게 없다 그랬거든요. 뭐 잠수함 네, 다 나온다. 제가 봤을 때 그렇죠. 지금 이제 이게 이동한 것 같아요. 대덕으로. 네? 음, 대덕에서 그 훌륭한 신 어떤 여러 가지 다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그 맨파워가 하여튼 오 박사님 뭐 여러 두루두루 알고 계신 분들을 연결하고 결합만 잘 시켜주시면은 제가 또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각각이 지금 따로따로 이제 지금 네, 된 것들이 잘 몰라서 연결이 못하는 거니까 결국 이제 뭐 안 대표님이나 신 대표님이나 서로 딱 보시고 아 요거 조금씩 소개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연결만 시켜주시면은 아주 폭발적인 대덕 단지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지금 이경호 작가님 들어와 계시지만 디지털 아트 쪽으로 이경호 작가가 했던 어스 스튜디오 자고 지금 대전 광주 디지털 미디어 아트센터에서도 상당히 저는 오늘 하신 것들이 응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 지금 기술적인 그 테크니컬 문제 때문에 좋지 못하는데 아마 그런 쪽도 돼서 뭐 기존에 외국에서는 아마 이쪽도 굉장히 빨리 갈 텐데 이 솔루션 자체가 획기적이라면은 그쪽에서도 아티스틱 익스프레션이나 이런 쪽도 굉장히 될 수 있지 않겠나. 지난번에 디지털 그 미디어 아트에 그 어떤 분이 하셨는데 그게 이제 그날 공연을 준비하시다가 우연히 그 세렌디피티죠. 그렇게 발견하셔야 되는데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이 지금은 뭐 어떻게 예술 쪽에서 접근하시다가 예술 쪽에서 기술을 하시는 분들이 발견하는데 오히려 이쪽 기술 쪽에 훨씬 더 특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이랑 결합이 된다면은 오늘 하신 것만 하더라도 그 절안되는 거는 아마 굉장히 그런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서 다음엔 저도 드론을 날아다니는 거는 이제 봤는데 한 번도 이 동물원에 안 가보고서 동물 얘기하는 거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 SOC 세미나든 뭐가 됐든 한번 여기 오셔서 수목원, 그 세종 수목원 또는 기타 여러 가지 해가지고 실제 보고 한번 하면은 훨씬 더 지금 비어 있는 모든 부분을 좀 볼 수 있지 않겠나 하고 많은 기업들이 있어서 저도 지금 대덕이라고 하는 건 과학기술이고 기업의 어떤 산업화되는 부분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그 아까 전환 사업의 이제 핵심이죠. 그리고 산업화, 그다음에 응용 기술, 그다음에 그 실증 부분인데 에, 구멍가게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쪽에서 퍼블릭화해서 새로운 어떻게 보면 규제 부분, 그다음에 단지적 접근, 공간 접근이죠. 이런 게 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여기서는 빨리 가고 제가 이제 세종뿐 아니라 범충청권, 충남, 충북, 그다음에 대전, 세종 이 네 개를 합했을 경우는 여러 가지로 봐서 수도권이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지금 기존의 과거의 패스 디펜던스든 아니면 여러 가지 규제든 아니면 현재 지형적인 문제 때문에 못하는 거를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는 바로 글로벌 시장하고 연결될 수 있고 뭐 근데 한번 누가 이런 거를 이게 산업 또는 기술 연구인데요. 산업 기술 연구인데 큰 블루프린트 근데 아마 애널리스트 관점에서는 이 부분은 나와 있을 것 같아요. 부분. 근데 이게 워낙 빨리 움직이고 융합이 일어나다 보니까는 아마 그쪽에 또 국가적 관점에서 하지는 않을까. 제가 이전에 보면은 네. 아무리 큰 다국적 기업들도 그쪽까지는 좀 빈틈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공계 쪽에서 만 할 수는 없고 이쪽을 같이 해가지고 한번 블루프린트를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사업을 들어가면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퓨처 모빌리티나 이런 쪽도 기술적으로 많이 접근하고 있지 원체적으로 전체 시스템적으로 디맨드 글로벌 그다음에 연계 관계 지역적 그 분업 체계 기술적 연관도 인력 문제 뭐 이렇게 보는 거는 쉽지는 않을 텐데 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근데 누가 하느냐 누구한테 이거 주느냐 그 옛날 종합 엔지니어링 회사들 그죠? 그 다 뭐 어디서 그런 데도 있는데 한번 백 팀장님이나 그 정도 해가지고 같이 연구소 쪽에 그 팀을 하나 만들어서 하면은 단기간에 하나의 그 컨셉 그다음에 해서 더 일러브레이트 하고 그걸 가지고서 현재 진행되는 대전환 사업, 그다음에 국가의 이런 전반적인 그 융합적 지도 기술 산업 지도를 그려올 수 있지 않겠나. 산업연구원에도 좀 관심이 있는데 뭔가 이게 다들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요. 대덕은 purely 엔지니어링 오리엔티드 있어가지고 국가 정책에 대해서는 좀 주어진 걸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수요 사이드 제가 말씀드린 DSM 글로벌 DSM 디맨드 사이드 매니지먼트 쪽의 개념이 좀 약한 것 같다. 전체적으로 기술에 테크놀로지 베이스드 오리엔테이션이 좀 강해서 그리고 아직도 입지 베이스 성격이 강해서 그 공간이라는 개념, 규제 공간, 뭐 여러 가지 그런 실제 제가 느끼는 기업 활동에 있어가지고 활동 공간 그 개념이 잘 약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 그래서 나중에 한번 백 팀장님 대덕에나 세종에 오시면은 한번 뭐 한 반나절 나가지고 필드들 보시고 조사 좀 해가지고 예. 저는 뭐 오늘 상당히 많이 또 많이 저 심철규 대표님 뵐 때마다 오늘 기술만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지금 운영이 시장으로 보자면 글로벌, 지금 로컬, 세종, 내국, 그다음에 다른 아까 여러 가지 공간에서 하늘이냐, 지상이냐, 예, 기본적으로 들어온 기술이 있지만 또 로보틱스 문제도 있고 AI 그 전에 버틀렉 때문에 알고서도 못하던 것들이 뚫리고 있으니까 훨씬 더 아까 그 미니마이즈 다운타임 말씀하셨는데 미니마이즈 커스트도 엄청난 브레이크스루가 있고 기타 맥시마이즈 문제 그래서 트레이드오프가 있었던 맥스 미니 간의 트레이드오프가 있었던 문제가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영역이 있고 어떤 부분에 가면은 두 개가 같이 가는 부분이죠. 그렇게 그런 데가 브레이크스루가 나오거든요. 둘 다 도달할 수 있는. 그다음에 다시 또 트레이드 지역이 있더라도 그런 지도 같은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우 박사님 하여튼 뭐 좋은 코멘트 감사하고요. 좀 더 이 좋은 자리를 많은 회원들이 좀 올 수 있도록 좀 시간하고 네, 뭐 그런 것도 좀 그래요. 생겼어야 되는데 오늘 좀 그렇게 안 미아이니까 돼서 예, 서로 예. 선복이니까. 예, 예. 일단은 그 녹화를 1교시는 제가 못했고 2교시 이제 신 대표님 거는 이제 녹화가 지금 됐어요. 그리고 오늘 좀 진행이 좀 매끄럽지 못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다음 기회에 또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